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크래치 코딩 이쪽 그 8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스크래치를 한번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개념적 이해라고 해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와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지만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개념적 이해를 하기에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대단히 유용한 도구이고, 여러분들은 스크래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개념적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해를 한 이후에 스크래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시 배워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반복 그리고 특정한 조건에 따른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 특정한 조건에 어떤 액션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고, 반복을 시키기 위해서 반복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전반적 이해적인 수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어떤 간단한 예제들, 어느 숫자까지 합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의 연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든지 하는 같은 간단한 예제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스크래치를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무엇이었는가? MIT에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기존에 접했으나 어려워서 정도에 포기한 분들,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더 이해도를 높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같이 실습을 해봐서 알겠지만 대단히 편안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타이핑을 하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어떤 에러, 수정, 그리고 문법에 맞추어서 대단히 어떤 좀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블록들, 기능들이 들어있는 이 블록들을 그냥 탁탁탁 쌓아서 이 블록들의 진행만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잘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처음 다운받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동작되는 오프라인 에디트를 다운받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코딩을 하고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최초의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4가지의 있던 개념이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개념, 스크래치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무대, 블록, 프로젝트와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대강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무대라고 하는 것도 대강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무대라고 하지 않을까. 대강의 느낌이 있습니다만, 스프라이트, 그리고 블록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스프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움직이는 객체들,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객체들, 어떤 기능을 동작시켜야 되는 객체들. 그래서 제가 영화나 드라마로 비유를 하자면 어떤 등장하는 배우나 아니면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이 스프라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들을 정의해둔 하나의 어떤 레고 블록과 같은 하나의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기능들과 기능들을 계속해서 조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큰 기능들,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조합해서 만들 수 있게 돼요.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책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추후에 여기에 이 다음 버전의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재를 보게 될 때 이런 용어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바로바로 이해를 한다면 훨씬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뭐 실제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동작된다는 데서 약간 놀라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뭔가 움직이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한번 키워보면 스크래치를 키워보면 이 블락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블락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블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8개, 9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스크롤을 하면 전체 블락의 기능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씩 짜다 보면 이건 이쪽에 있는 거야. 이건 이쪽에 있는 거야. 이건 소리에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건 연산에 있는 거야. 감지에 있는 거야. 이걸 어느 정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동작 형태부터 제가 쭉 학습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벤트, 제어, 감지 요 세 가지가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산이나 변수들이 중간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떤 머리에서 열심히 계산한 걸 내가 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인 거죠. 열심히 계산하는 건 이벤트나 제어나 감지 이쪽에서 열심히 일어나는 거고요. 연산 변수의 힘을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작이나 형태, 소리와 같은 블록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이 잘 조합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동작 쭉 보시면 또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형태 그리고 보시면 뭔가 말하고 모양 바꾸고 색깔 바꾸고 크기 바꾸고 없애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소리 재생하는 거죠. 소리 없애고 소리 바꾸고 효과음 바꾸고 이벤트 어떤 특정한 이벤트 뭘 클릭했을 때 뭐가 눌려졌을 때 뭘 클릭했을 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어 얼마 동안 기다리라 얼마만큼 반복해라 아니 무한 반복해라 조건에 맞으면 반복해라 조건에 맞으면 실행해라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고 아니면 다른 걸 실행해라 어디까지 기다려라 어떤 조건까지 반복해라 멈추어라 이런 것들이 제어에 들어있고 감지는 어디에 닿았는가 뭔가 눌러졌는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 감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측 연산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내는 이 부분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연산 논리적인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 연산 그리고 문자들을 붙이거나 문자의 길이를 알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문자 연산 같은 것들로 변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 값을 처리하거나 계산 결과를 중간중간에 저장하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값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코딩을 한다, 프로그램을 짠다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동작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세한 어떤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쭉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프로그램 짜기 전에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붙고 나면 그냥 바로 짜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어떤 기초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 씁니다만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순서도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순서도에 맞춰서 이 순서에는 어떤 동작들이 들어가야 될까 어떤 반복과 어떤 조건 제어문이 들어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블락을 옮겨서 코딩을 하기 전에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하신 이후에 머릿속으로 충분히 많이 숙지를 하고 고민을 하신 이후에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 간단하게 해보면 뭐 8-, 마무리 퀴즈로 제가 내놓은 건데 로또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로또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산에서 봤나요? 요 난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1부터 14의 난수를 클릭하면 3, 6 이렇게 뜨네요. 그죠? 근데 로또니까 당연히 45 사이의 난수가 될 겁니다. 17, 클릭하면 24 이렇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랜덤하게 숫자를 뿌려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해주세요 하면 이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거예요. 난수 프로그램이 동작이 돼서 SK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난수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왔으면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를 숫자 1부터 숫자 6까지 만들어 봅시다. 자, 6개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변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자동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체크가 되면 이쪽에 출력이 된다고 그랬죠. 보여진다고 그랬죠. 자, 다 최초 값으로 0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난수를 받아서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부분 1부터 45까지의 난수로 정하는데 숫자 1도 정하고 숫자 2도 정하고 숫자 3, 4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숫자 3, 4도 이렇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4개만 할까요? 4개까지만 로또 번호 4개라고 생각하고 4개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일단 외부에는 보여지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고요. 이 고양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로또 번호를 요청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하는 거. 로또 자동 생성 기회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사용자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보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벤트에서 클릭을 하는 걸 잡시다. 클릭을 하면 1, 2, 3 지나고 SK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6개 번호가 할당이 다 되고 나면 4개만 알려줄 거니까 4개만 합시다. 4개 번호를 알려주는 거고 숫자를 다 받았어요. 1, 2, 3, 4의 숫자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고양이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4개 번호를 알려주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마우스가 닿았을 때라고 하는 어떤 감지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죠?
마우스 포인트에 닿는. 그렇다면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으면 로또 번호를 생성한 4개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될 것인지, 조건에 맞으면 뭘 해야 될지, 그건 그 당시 조건에 안 맞으면 빠져나가고, 그 조건이 나올 때까지, 마우스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마우스 포인트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우스 포인트에 닿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면,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닿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말을 하겠죠. 근데 그냥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될 건데 이것들이 여러 개 적용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 번호는 이라고 하고 만들어 있는 숫자 1 잠깐 띄우고 컴마 컴마하고 잠깐 띄워야 돼요. 자, 컴마하고 잠깐 띄우고 자, 컴마하고 잠깐 띄우고 자, 이렇게 쭉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잘못됐네요. 갖다 붙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중첩돼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돼서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첩을 먼저 시켜놓고 일단 하나씩 넣어놔야 돼요. 자동 번호는 자 1, 자 1과 잠깐 띄우고 자 2, 와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자 3,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엄마하고 잠깐 띄우고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요 뒤에 문장을 완성하기 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동 번호는 이것입니다. 이게 말하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클릭을 하면 로또 번호 자동 생성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3초 동안 기다리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4개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개의 숫자를 정해요. 난수에서 랜덤하게 뽑아내서 숫자 1, 2, 3, 4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닿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치를 내는 거예요. 해볼까요?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번호는 41, 40, 29, 20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갖다 대면 이렇게 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자동 번호에서 요 난수를 2개를 더 만들고 이걸 이 문장을 조금 더 연결 더 시키게 되면 6개의 번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재미삼아도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6개의 자동 번호를 1에서 45 사이를 매번 누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보기 위해서는 그냥 뭐 기다리고 마우스 갖다 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차례대로 쭉 다 보여주게 해도 되겠죠. 이건 약간의 전체적인 진행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제가 시간도 두고 마우스가 닿으면 이렇게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뭐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이제는
그런 요 정도의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충분히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웹도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알려준 프로그램을 그냥 잠시 앉아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까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를 이용해서 아주 짧지만 뭐 오락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락적 요소가 있는 걸 한번 제가 중간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생각한 건 그걸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놈이 하고 돌아다니는, 랜덤하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마우스로 탁 잡으면 끝이 나는 그런 경우. 빠르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탁 마우스로 그 위치를 잡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구 움직이려면 그냥 이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랜덤하게 한번 무작위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무작위로 막 내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 0.5초 단위로 무작위를 보내게 되면 무한 반복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찾기가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마우스 포인트가 닿았는가? 만일 닿았다면 프로그램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멈추면 돼. 마우스 포인트에 닿는 이게 불가능.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들어오고 조금 더 뭔가를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한다면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0.5초 동안 하니까 너무 느리다, 그죠? 0.5초 정도 할까요? 좀 잘 잡히는. 그래서 좀 잘 잡히네요. 한 0.2초 정도 해볼까요? 잘 잡히네요. 한 0.1초 정도 해도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초 하니까 잘 안 잡히네요. 뭐 게임 같지도 않은 게임 같지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잡았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크기를 한 80% 정도 한번 줄여봅시다. 그러면 더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걸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겠죠. 앞번 로또 번호 만들기를 하면서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라는 부분에 문득 그냥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필요할 때 하나씩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쌓여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적인 전개가 딱 맞은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논리적인 어떤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사이즈를 절대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 8개 정도의 어떤 블락만 쌓아가지고 뭐 오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락적 요소를 가진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이제 스크래치를 여러분들은 갓 입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를 가지고 어려운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 수준에 오르기에는 대단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어떤 약간 그런 정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단히 편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단히 많은 어떤 웹상의 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을 필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쉽게 처음에 개념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쉽게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래서 일단 8차시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으로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 입문해서 프로그램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할 수 있구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접하고 좌절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자 이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코딩 기초를 배우신 분들은 요런 개념을 미리 알고 있으려면 훨씬 더 편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